네, 여야 정치인들과 정치 현안에 대한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금까지 일련의 그 탄핵 정국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뭐 국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또 국민들께서도 그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는데 이런 소란스러움과 그 괜한 걱정을 끼쳐드린 거는 정치권의 그런 무능과 또 대립과 갈등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점에 있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 뵙기가 송구스럽고요. 어쨌든 사태의 발생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만 그 이후의 수습도 그냥 진상 규명이나 또는 책임 규명 그리고 사태 수습 또 국민 국정을 좀 안정시키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서로 그 선정적이고 또 이를 계기로 해서 그 정략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경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4일.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을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뭐 그 지금 국민의힘 내부 흐름이나 분위기로 보면 그 탄핵 소추 표결은 가결은 뭐 피할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뭐 가결될 될 것이다라고 넉넉히 짐작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렇게 뭐 몇 명이 그 국민의힘의 지금의 그 대우에서 이탈해서 탄핵 소추의 가결에 참여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사태를 일으킨 데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과 또 사태를 수습하고 또 이를 하기 위해서는 또 돌파하기 위해서는 탄핵 정국을 오히려 정면으로 그 헤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탄핵 14일에 있을 탄핵 소추 표결에 있어서 그냥 몇 명 가담하는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오히려 주도해서 그 탄핵 소추를 표결을 가결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건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내고 그 주어진 상황에서 사태 수습에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하야를 요구하는 주장과 차라리 탄핵을 당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아보자 이런 주장이 이제 서로 맞서 왔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차라리 탄핵 심판을 좀 제대로 한번 받아보자 그런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동훈 대표 또 그리고 그 TF 이양수 의원인가요? 네. 그래서 마련한 안은 뭐 2월, 3월 하야하고 그 이후에 그 60일 내에 이제 조기 대선을 치르자 이렇게 안이 나왔는데 네. 우선 국민적 그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이 그거를 감당할 수도 없고요. 또 지금 뭐 민주당이 뭐 그거에 협조할 리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열이 이탈되는 것이 나와서 그러한 것들이 관철되려면 대우나 전열이 일치돼야 되는데 이미 두 분 무너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왕 그 탄핵 소추 가결을 피할 수 없는 사태고 뭐 조기 퇴진이든 뭐 그 하야든 탄핵이든 결론적으로는 같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이 사태에 대한 책임과 또 사태 수습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섰다라는 것을 남기 위해서도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이번 표결 절차에 그 가결시키는데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이 저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난 주말에 있었던 탄핵안 1차 표결에서는 국민의힘이 본회의장 퇴장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퇴장할 거다라고 하는 또는 퇴장해야 된다는 의견과 이번에는 다 들어가서 당당하게 표결하자 찬성이든 반대든 이런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 가결되는 것을 피할 수 없고 이미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몇몇 의원들이
자신은 표결 절차에 참여할 거고 또 찬성을 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흐름으로 볼 때는 가결될 것이 필연적인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미 이렇게 뚝이 무너지고 전열이 흐트러진 상황에서는 그런 이런 표결에 들어가지 말자 또는 표결에 들어가서 부결시키자 이런 의견들은 다 이제 그 헛된 얘기라고 생각되고요. 표결에 참여하고 오히려 가서 가결을 시키는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오히려 국민의힘이 좀 하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사태 수습에 할 수 있는 대의 명분도 얻자.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시면서 국민의힘의 전국 안정화 TF가 제시한 2월 조기 하야 4월 대선 또는 3월 하야 5월 조기 대선 이 안은 더불어민주당 야권에서 받을 리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왜 그렇습니까? 대외적으로 이재명 대표나 또 민주당에서는 그건 그 국민의힘의 장꼼수다 이렇게 몰아버리니까 그런 진정성이 전달될 리도 없고 또 국민적 그 거리에 나와 있는 국민적 그 분노도 이를 수용하기가 어려운 정서라고 생각되고요. 분위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왕 이러한 사태를 피할 수 없다면 국민의힘이 말씀드린 대로 책임지는 자세와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오히려 나서겠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지금 그 경찰, 검찰, 공수처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상설특검 그리고 오늘 표결 예정돼 있는 그 일반 특검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이번 계엄 사태 주도자들에 대한 내란죄 혐의 수사를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의원님 범죄가이시기도 한데 이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쨌든 일각에 강하게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과 또 혐의를 갖고 있는 수사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짚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우선 내란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구속 요건이 그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그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갖춰야 되고 또 국민적 전체의 폭동 수준의 어떤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그때의 상황과 맞춰서 충족을 했느냐라는 것은 면밀히 살펴봐야 될 법리적인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체 규명이 먼저 잘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네. 이런 것들이 그냥 분위기에 들떠서 그냥 한쪽으로 몰아버리는 것보다는 철저한 그 다각도의 실체 규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여러 개의 수사기관들 검찰이든 경찰이든 또 군인가요? 에서도 또 이렇게 여러 수사기관들이 참여해서 좀 과당 경쟁을 걱정할 정도의 그런 것들이 참여하고 또 국회에서도 국정조사 한다고 하니까 자칫 혼선이나 또는 분위기를 몰고 가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저는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짜맞추는 그런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철저하게 냉정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실체적 진실을 해야 되고 또 그 방식에 있어서는 적정 절차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그 법리적인 충족을 했는지를 잘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중에서도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해서 법무부가 이걸 받아들이는 상태고요. 그리고 어제는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일부 이미 제출 자료만 일부 받고 그 청사를 압수수색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상태에서 또 공수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가능성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일단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그리고 체포 수사 가능성이
수사기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 상황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누구나 뭐 형사적 처벌이나 또는 뭐 구속, 뭐 압수수색에 예외가 될 수 없고 특별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평등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 건 맞는데 네. 그러나 결론을 내놓고 의지가 있느냐 또는 뭐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짜맞추는 식으로 가는 건 오히려 그 과정에 오류나 또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냉정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그리고 법리의 조건에 맞출 때만 긴급조치든 구속이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뭐 이 사건이 내란죄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짜맞추는 식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공수처장이 그걸 아무리 국회에서의 답변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가 완결되지 않고 지금 초동 단계에서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미리 결론을 공수처장이 내놓고 뭐 그렇게 비춰지는 모양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뭐 그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유도한 측면도 있었지만 이런 때일수록 그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모든 사태가 정리되고 그거에 대해서 법리적 사실적 법리적 검토가 완결된 다음에 결론을 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예,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예, 국회에서 수사기관의 책임자를 불러서 수사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다그치듯이 질문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의지가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몰아가는 것으로 수사가 완결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지적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야당 의원이 한덕수 총리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된 사과를 요구했고 한덕수 총리가 여러 차례 고개를 90도로 숙이면서 사과를 했고 한덕수 총리의 사과만으로 부족하다. 국무위원 전체가 사과해야 된다. 그래서 또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는데 유일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고개도 숙이지 않은 그 국무위원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문수 장관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 국민들이 다 보셨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양측면이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경우든 그 지나친 것은 오히려 아니함만 못한 부족함만 못한 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대표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를 했으면 그를 수용하고 다른 질문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은데 전국위원을 일으켜서 또 사과하는 모양을 낸 것은 그 뜻은 알겠지만은 그러나 보기에도 너무 좀 그래도 일국의 장관들이고 국무위원인데 그들의 리더십은 도외시하고 그 모양이 아주 안 좋은 모양을 연출을 했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김문수 장관도 어쨌든 본인의 뭐 소신이 어떻든 간에 양심의 자유라든가 뭐 등등의 것은 있었다 할지라도 국민적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그 국민적 정서나 국민적 어떤 기준 눈높이는 충분히 감지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면 거기에 그냥 버티고 앉아서 뭐 나는 못하겠다 이런 모양을 보이는 것도 저는 그 지금 정부의 어떤 진정성이나 사과를 하는데 좀 그 옥의 티를 낸 꼴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그것도 매우 좀 적절치 않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제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보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을 합니다.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고 통치 행위다.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한다. 위헌성 문제도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선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이런 발언을 하고 이 발언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이제 사실은 이 헌법 또 대법원 판례라고 하는 것은
이 법률에 준하는 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라서 이 법리적인 그 논란 부분이 있고 또 해석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 판단은 또 그와는 별도로 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상민 의원님 뭐 법률가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윤상현 의원이 빠뜨린 게 있습니다. 물론 그 통치행위를 인정하느냐 아니냐가 전문가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지만 설사 통치행위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걸 인정하고 또 비상계엄의 발동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적법해야 되고 합헌적이어야 됩니다. 또 그 절차와 방식도 적정 절차에 의해야 되고요. 또 비례성의 원칙이나 이런 법 원칙에 일치해야 되는데 그건 빠뜨리고 앞부분 고도의 통치행위니까 무법으로 해도 되고 무한정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 대법원 판결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합헌적이고 적법해야 된다라는 뒷부분을 빠뜨리고 말씀을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번에 그 비상계엄 사태도 설사 뭐 고도의 통치행위건 아니건 그건 뭐 합리적인 여러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헌법에 합쳐야 되고 법률에 맞춰야 되고 이치에 맞춰야 되고 하는 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태를 만드는 발동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 점을 간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윤상현 의원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이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때도 실무자들은 처벌됐지만 대통령은 통치권 차원의 행위로 간주돼서 사법 처리되지 않았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이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그 사법 심사하는데 좀 더 일반 사건보다는 좀 한계 지어져 있고 좀 제한적이다라는 측면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고도의 정치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했다. 그 당시 아마 그런 판결을 내린 분들은 그런 의견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 다른 시각은 아무리 남북관계의 그 평화나 안정을 기한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방법 또는 적정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하지 않는 건 대통령이 했다 하더라도 불법이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양 측면의 시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리 헌정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나 또 법리적인 이 부분들을 좀 차분하게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그런 앞으로의 어떤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 오늘 그 추경호 원내대표 사의에 따른 그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권성동 의원과 김태호 의원과 권성동 의원 두 사람으로 지금 이 경선이 치러질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 권성동 의원은 뭐 개별적으로 잘 압니다만 그 뭐 개인적인 역량이나 리더십에 뭐 많은 걸 갖추신 분이긴 하지만 지금은 뭐 개인의 역량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인 구도나 국민적 지금 시선을 외면할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크고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 그동안 전국의 운영상 좀 더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입장을 같이 했던 분들 내 대표적인 분이 권성동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권성동 의원도 뭐 직접적인 이번 비상계엄에 책임을 뭐 져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치적인 국민적 시선이나 또는 책임 문제나 이런 걸 볼 때 좀 비껴 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네. 권성동 의원이 어쨌든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 선출될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 비상계엄의 공범자다 또는 공동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에 벗어나기가 쉽지 않는 수렁 속으로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전국을 헤쳐나가고 국민의힘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책임지는 자세도 필요하고 또 이를 수습하는 데 국민적 신뢰와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좀 더 입당을 같이 했던 분들은 비껴 있는 것이 오히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같은 그 말씀의 취지와 같은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온 김에 그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 그 한도수 총리와 함께 그 공동 국정운영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긴급 담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네, 그 부분 관련해서 한도수 총리는 그 담화문을 발표하는 그 시점까지 보지도 못했다. 뭐 이런 또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또 하나의 위헌 논란으로 지금 비화됐는데요. 예, 그것도 좀 섣부르고 경솔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지금의 이 사태는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그럼 그럴수록 아무리 어렵고 시간이 걸리다 하더라도 합헌적이고 합법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법적 근거 없이 헌법적 근거나 법률적 근거도 없이 그 여당의 그 대표가 국정에 직접 뭐 이렇게 주도하고 책임지겠다라고 비춰지는 것처럼 물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는 그런 뜻은 아니다. 뭐 당정 협의 차원이었다. 뭐 이런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여당 대표가 그렇게 전면에 나서서 국정을 주도하는 것처럼 또는 대통령을 대체하는 것처럼 비춰진 모습은 좀 조급했고 좀 경솔했다고 생각됩니다. 예. 아무리 사태가 좀 급하고 또 분위기가 격앙돼 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욱더 철저하게 냉정하게 절차를 짚고 넘어가야 되고 합법적이고 합헌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여론 전문기관 미디어 리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ARS 진행한 조사인데요. 이 조사 내용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적합하냐는 질문이 있었고 응답자의 52.4%가 이재명 대표라고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기 대선으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하는 여론조사로 해석이 됩니다. 반면에 그렇다 하더라도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 이 문제 관련된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 한국 정치에 있어서 가장 큰 결함은 지금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도 있지만 그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의 그와 따르는 그 공범자들의 책임도 큽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 여러 건의 중대범죄 의혹이 있고 여러 건의 형사재판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법적인 리스크 부분을 그 비상계엄 사태로 덮어을 버리거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퇴출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퇴출이 돼야 하듯이 이재명 대표도 네. 사실은 지금 사태에 그 큰 방탄국회, 방탄정당으로 전락시킨 책임이 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퇴출돼야 될 대상인데 오히려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대통령으로 네,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대해서는 네, 여기까지 매우 듣겠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